30대에 1억 없으면 늦은 걸까? 2026 직장인 생존 가이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1편에서 환율 얘기했고 2편에서 적금 말고 ETF 하라고 했죠. 근데 지인들과 얘기하다 보니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나는 30대인데 아직 1억도 없는데 솔직히 5천만 원도 없어.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오늘은 그 질문에 데이터로 답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30대에 1억? 이거 상위권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 영상 만들 이유가 없겠죠. 문제는 따로 있어요. 괜찮구나 하고 안심하는 순간 진짜 뒤처지기 시작해요. 2025년 기준 자산 양극화 역대 최고입니다. 부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인 자산의 진짜 현실, 30대 1억이 왜 상위권인지, 근데 왜 안심하면 안 되는지, 지금 당장 해야 할 첫 번째 스텝, 전부 데이터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팩트체크부터 해보자고요.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25년 12월에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예요.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순자산 얼마일까요? 4억 7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 보고 멘붕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다들 5억 가까이 있어?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머리가 현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평균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고요. 방 안에 10명이 있어요. 9명은 자산이 1억씩 있고 1명은 100억 있어요. 이 방의 평균 자산은 11억입니다. 근데 실제로 11억 넘게 가진 사람은 딱 1명이에요. 나머지 9명은 전부 평균 이하. 이게 평균의 함정입니다. 실제 분포를 살펴보죠. 한국 가구 중에서 순자산 3억 미만이 57%입니다. 절반이 훨씬 넘어요. 10억 이상은 1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평균 자산 5억이라고 할 때 그건 상위 부자들이 숫자를 왕창 끌어올린 거예요. 진짜 보통 사람을 보려면 중위값을 봐야 합니다. 전체를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한국 가구 순자산 중위값은 약 2억 4천만 원입니다. 평균의 절반 수준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30대는 어떨까요? 3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 3억 1,500만 원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30대 가구 평균 순자산은 약 2억 5천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많은데? 근데 다시 한번 이건 평균입니다. 부모님한테 증여받아서 집 산 사람, 스타트업 스톡옵션 대박 난 사람 이런 분들이 평균을 확 올려놓은 거예요. 30대 중에서 순수하게 현금성 자산 1억 이상 가진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전체의 20%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산 대부분은 전세 보증금이에요. 손에 쥐고 있는 현금, 주식, 펀드는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즉 30대에 1억 없다고 자책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못한 게 아니라 평균이거나 오히려 평균 이상입니다. SNS에서 보이는 친구의 삶은 하이라이트 릴이에요. 그 뒤에 있는 대출, 부모님 지원, 카드빚은 안 보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셨을 수 있어요. 나 괜찮은 거구나. 근데요, 여기서 안심하면 안 돼요. 왜냐? 2025년 현재 자산 양극화가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순자산 진위계수라는 게 있어요. 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2025년에 0.625를 찍었습니다.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예요. 쉽게 말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점점 뒤처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 13억 3,600만 원입니다. 하위 20%는요? 1억 5,900만 원이에요. 격차가 8.4배입니다. 작년보다 더 벌어졌어요. 1편에서 환율 얘기했잖아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요. 2편에서 적금 얘기했죠. 물가 상승률 빼면 실질 수익 거의 0이라고요.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나는 열심히 일해도 상대적으로는 가난해지는 겁니다. 내 통장 잔액은 그대로인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7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30대 평균 순자산 2억 5천만 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살려면 자기 자본만 6억 이상 필요해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30대 신혼부부가 규제지역에서 집 사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했어요. 부모님 세대는 집값이 연봉의 5배였는데 지금은 20배예요.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괜찮구나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하냐? 1편에서 ETF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거. 메타인지. 내비게이션도 현재 위치를 알아야 경로를 알려주잖아요. 돈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순자산을 계산하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폰 메모장 켜시고 모든 계좌 잔액, 주식펀드 다 더하시고 대출원금, 카드 할부, 마이너스 통장 다 빼시면 순현금성 자산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의 좌표입니다. 30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순자산 5천만 원 평균 이상입니다. 절대 못한 거 아니에요. 순자산 1억 상위권입니다. 순자산 2억 넘으면 상위 20% 안에 들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두 번째, 저축률을 정하세요. 평균적인 한국 가구 저축률 소득의 10% 미만입니다. 여러분이 평균을 벗어나고 싶다면 최소 15% 이상, 월급 300만 원이면 45만 원, 가능하면 20% 60만 원. 물론 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최소한 이만큼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덜 쓰거나 더 벌거나. 당장은 덜 쓰는 게 현실적입니다. 구독 서비스 정리하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스트리밍 등등 다 합치면 월 5만 원 넘게 나가고 있을 거예요. 외식 횟수 줄이세요. 배달에 한 번에 2에서 3만 원 나가잖아요. 커피값 줄이세요. 하루 5천 원이면 월 15만 원이에요. 작아 보여도 이거 합치면 월 30에서 50만 원 나옵니다. 세 번째, 그걸 투자하세요. 이 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실질 수익이 없는 적금에 넣지 마세요. 안정성이 보장된 ETF에 매달 자동이체 거세요. 환율 시세 타이밍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10년 20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 할게요. 30대 1억 없으면 늦은 건가요? 네, 저는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지금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워런 버핏이 엄청 부자잖아요. 그 사람 전체 자산의 99% 이상이 50세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복리는 후반부에 폭발합니다. 30세에 영원에서 시작해서 매달 50만 원씩 연 7% 수익률로 투자하면 50세에 약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40세에 시작하면 50세 8,700만 원이에요. 10년 차이가 3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30대라서 늦은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어서 늦어지는 겁니다. 스웨덴에서 6만 명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지능이 높을수록 돈을 더 버는 건 연봉 1억까지만이에요. 그 이상부터는 끈기와 실행력의 결과를 가릅니다. 체면 때문에 무리해서 차 사고 남들 눈치 보며 비싼 옷 사고 그러다 정작 자산은 못 모으는 사람들 많아요. 반대로 조용히 버스 타고 도시락 싸먹고 그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지금 멋있어 보이는 게 뭐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 참여하는 모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경제 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하네요. 안 그러면 서로 연락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도 잠깐 내려두자고요.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30대의 1억은 상위권입니다.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마세요. 전체 가구의 57%가 순자산 3억 미만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양극화 역대 최고예요. 열심히 일해도 계속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셋, 지금 당장 현금성 자산 계산하세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어디로 갈지 정할 수 있습니다. 넷, 최소 저축률 15% 이상, 그리고 투자. 이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ETF에 매달 넣으세요. 그래도 귀찮아서 다 못하겠다 하시면 꼭 하나 하셔야 하는 것. 지금 바로 순현금성 자산 계산해보세요. 메모장에 적어보는 거예요. 5분이면 됩니다. 그 숫자가 여러분의 현재 위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편에서 환율 얘기했고 2편에서 적금 말고 ETF 하라고 했고 오늘은 현실 직시하라고 설명드렸어요. 2016년 한 해 또 미리 공부해서 같이 살아남자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